네, 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 자,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뭐죠? 아, 그 테슬라 관련주로 좀 엮였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보니까 아, 현저히 보이는 거는 현저히 보이는 거는 이런 추세선은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저점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돌려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 그 영상처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맞춰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저점을 올리다가 한번 강한 급등이 나오죠. 전기차가 그만큼 지금 현재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지금 바닥을 들어 올려내고 있는 게 에코프로와도 비슷하죠.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자, 에코프로 BM이 잘 날아가고 있고, 자, 대보 매그네틱 그러면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조금씩 뛰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26,850원 대충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지지가 되고 여기 깨지고 난 뒤에 하락하고 난 뒤에는 계속 저항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 순간 새로운 시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오를 때도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뭐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해봐야 알지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돌파가 나오고 이제 지지가 된 상태예요, 벌써. 그죠? 자, 저항이 되었던 이런 어떤 자리야? 한 25,600원에서 26,800원, 850원 이 자리도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머문 상태입니다. 자, 60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 봐야 되나? 120분봉 한번 볼게요. 봐도 이렇게 지금 이전 저 고점을 이렇게 뚫어 놓은 상태죠. 뚫어 놓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돈이 한번 빡 들어오고 난 뒤에 윗골이 달고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뭐 이렇게 살짝 누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은 이제 윗방향으로 잡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 다른 전기차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라면 이 또한 옆으로 횡보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100%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근데 아까처럼 이제 에코프로 BM처럼 이제 이런 모양도 갈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추세로 보면요. 하나의 추세로 이렇게 보면 자, 계속 두드리다가 저항이죠. 지지 밟고 다시 저항 밟고 지지 저항 뭐 이러다가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 순간이 있어요. 돌파되면 뭐 날아갈 수도 있지만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N자 반등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간혹 이렇게 깰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깼다가 밑으로 다시 눌렀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방향이 좀 상승의 방향으로 또 돌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좀 옆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방향을 좀 더 각도를 틀어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니까 좋은 거죠. 자, 수급을 한번 보니까 자, 누적의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네요. 이게 아마 그쵸.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밖에 안 되니까 아까 같이 이제 큰 대형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 이런 친구들은 뭐 1조, 2조니까 메이저 수급으로 왜 움직이지만 대구 매그틱은 아무래도 뭐 개인이든 까만 머리든 노란 머리든 그게 크게 수급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수급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또 저희가 또 잘못된 발언이 될 수 있겠네요. 왜 안 봐? 이렇게 또 고집 부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코멘트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이제 1,700밖에 안 됩니다. 가벼운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네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뭐 20%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락보다는 윗방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상 보시면은 거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이고, 주봉상도 봐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게 보이죠? 대부분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트의 모양이. 자, P&E 솔루션 한번 볼게요. 자, P&E 솔루션도 참 지저분하게 좀 선을 그었네요.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깨졌다. 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고점도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추세 뭐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추세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뭐 무조건 이렇게 주입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또 관점에서 보는 게 간혹 도움 될 때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혓바닥 보이시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전 고점까지 기본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전 고점 돌파하면은 전 고점 돌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이런 자리 나왔을 겁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볼게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돌려낼 때 나오는 이들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대부분이 돌려낼 때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가지고 이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좀 보고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밑에도 이제 있겠죠. 작게는. 근데 큰 어떤 흐름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올리고 있죠. 이만큼 올라왔어요. 치면은 곧바로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돌릴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추세가 이렇게 되죠.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그렇게 어, 보통 그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고 자, 이평선도 아래로 다 깔았어요. 장기 이평선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 특정한 박스의 자리를 돌고 돌파하고 다시 찍고 N자 반등으로 분명히 이제 올라섰어요. 자, 제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자, 이런 자리죠. 자, 여기 이제 돌파하기 마지막 볼록 튀어나온 요 자리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요 자리를 나름대로 이제 검색식을 가지고 이제 요런 횡보의 자리와 그리고 이제 갓 올라온 요런 자리는 종가상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를 한번 내고 꺼질 때 글쎄요. 이거는 사실 이 선까지 깨고 다시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좀 그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혹은 멘탈 같은 경우에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그치만은 이 선을 돌파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하락을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 행보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제 눈으로 이제 직접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점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고점, 고점, 고점 이런 자리 현재 아직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자, 올라가면 이전에 이제 이전 고점인 뭐 13,300원 이 자리 벌써 터치했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변곡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뭐 곧바로 돌파를 할 수 있고 다시 눌렀다가 할 수 있는데 뭐 눌린다면 또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가까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19년 이제 7월부터 해서 7월 중순 8, 9, 10, 11, 12 최소한 지금 한 5개월 정도는 옆으로 길게 행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데서 샀으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여기 폴짝 뛰어오르는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혹은 이 그동안의 저항의 자리를 돌파한 이런 자리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더 하면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윗방향입니다.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자리가 좀 지저분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13,000 이전에 지지가 되고 뭐 저항이 되었던 13,000 한 13,000원 지금 꼭지 여기 잡았던 이 꼭지도 지저분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P&E 솔루션 받고 그리고 상신 EDP 한번 볼게요. 자, 상신 EDP 같은 게 이제 좀 가로늦게 이제 시작이죠. 보시면은 아까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느립니다. 자, 주봉을 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갔는데 다행히 어때요? 주봉상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인데 자,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완전히 돌려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자, 이 자리 12,000은 바로 밑에 자리가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도 또 저항이 되었던 자리죠. 근데 여기 돌파해냈어요. 이런 저항의 자리, 저항의 가격 자리와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이 자리도 두 개 동시에 같이 돌파해냈다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쪽 매물대인 이 자리가 한번 좀 맞으면 떨어질 만한 그런 자리라고 기술적으로는 현재 보여집니다. 자, 가까이서 볼게요. 자, 11,360원이네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악성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깨지긴 했지만 요 깨짐은 이 추세선을 맞추기 위한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고 지지하고 저항. 자,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해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만약에 이게 음봉이 좀 나온다면 좀 분할로 좀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돼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 여기 터치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업황이나 섹터들의 어떤 움직여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튈 때는 강하게 튀겠죠. 자, 삼성 SDI 2차 전지 캔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019년 안 좋았는데 2020년, 21년 미리 이제 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돼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생각과 다르다면 다른 종목 건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네, 시간이 또 많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M 플러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추세죠. 아무래도 차트쟁이들은 차트를 많이 보는데 저도 뭐 차트도 보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 차트가 괜찮으면 테마 그리고 수급 그리고 얘가 왜 올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역추적하면서 이제 올라야 될 이유도 좀 찾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보는 건데 근데 차트가 선반영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대형주일수록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볼게요. 자, M 플러스 벌써 날라갔죠? M 플러스 벌써 날라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바닥 만들고 이렇게 고점을 떨어뜨리는 삼각 수렴의 패턴인데, 보통 이제 요 박스 돌파하지만 여기 위에 또 상단에 또 추세선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추세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의 구간이고, 어디까지? 이전 고점까지 지금 오늘 터치했습니다. 아쉽죠? 제가 이거 영상을 그 3주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셨다면은 수익이 나셨을 텐데,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만약에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가게 되면 땡큐죠. 언젠가는 올라갈 놈인데 눌렀다 가면 우리의 가격에 좀 메리트를 주는 거니까 오히려 또 좋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옆으로 행보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220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밑으로 깔았거든요. 그리고 120선도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 60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좀 더 물론 밑으로 깔고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물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설 좀 써볼게요.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여기 이평선들 다시 살짝 또 한번 반등 누르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리고 돌파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역헤드 앤 숄더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패턴도 좀 주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M 플러스는 이것도 마찬가지 1000억밖에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에는 초대형주를 건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은 2차 전지, 전기차, 소형주를 우리는 만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영업이익은 많이 좋아졌어요. 2021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무 정보를 한번 보니까 파우치형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도입니다. 업황이 좋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는 것도 뭐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한번 중기적으로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픽을 할 때 그 중에 이제 고를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저라면은 한 종목 정도는 담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이 영상도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